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도 이스라엘에서는 소수의 부상자만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한 지구에서는 현재까지 팔레스타인 출신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으며 텔아비브 인근에서는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영풍 측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의 방어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 후반으로 둔화하게 되면서 3년 6개월 만에 1%대에 진입했습니다. 석유류의 물가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린 반면에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등 채소류의 가격은 10%대 올라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동 불안 속에 반도체 고점론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개장 직후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기업의 주가는 오늘 한때 59,900원 선까지 주저앉게 되면서 6만 원 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그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템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미증시 상황 그리고 오전장 시황까지 짚어봐야겠죠. 이 가장 먼저 간밤 뉴욕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란의 이스라엘 대규모 폭격과 더불어서 미 항만 노조 파업이 본격화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특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한 투매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이 나스닥은 종가 기준 1.5% 이상 거세게 밀려났습니다. 이날 9인 이직 지표죠. 이 8월 졸치 보고서가 개선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9월 제조업 지표마저 위축 국면을 이어가게 되면서 이 지수 하락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고요. 이 현재 시간으로 30일 뉴욕타임스의 해리스 후보 공개 지지 선언에 이어서 또 오늘 오전 우리 시각으로 10시죠. 이 시작이 되었던 미 부통령 TV 토론의 이슈까지 겹치게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 태양광과 풍력주 등 해리스 관련주들이 장 초반부터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방산 역시나 여전히 강한 흐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각 이 반도체 재료와 부품 쪽에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럼 이 시각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수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0.6%가량 내리게 되면서 2,577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도합 1조 2천억 원 이상의 매물을 토해냈던 코스피 시장,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환율 하락 그리고 이 반도체 약세 때문에 크게 1% 이상 낙폭 기록했지만요. 0.19% 현재 이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765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의 상승 전환에는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서준 영향이 커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역시 오늘도 나홀로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이 또 휴장을 하루 앞두고 불안하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최대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이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차례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한 방을 날려주실 이분 바로 모셔봐야겠죠. 김선은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오전장에서 삼성전자가 결국 또 5만 원 선을 터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시각 이 삼성전자 총 지금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 지금 이 시각 약 1.3%가량, 0.16%가량 내린 61,400원 선까지는 좀 회복을 해줬는데요. 불안불안하네요.
네, 시장이 만만치 않아요. 제가 이번 주까지, 다음 주까지, 최소 이번 주가 아니면 다음 주까지 시장은 가능한 한 천천히 보셔야 되고, 그리고 시장 변동성 자체가 좀 클 거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기 드렸었고, 계속 강조드렸었던 게 뭐냐면은 지표 보셔야 되는데, 고용 지표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렸고요. 뭐 심리 지표나 소비 지표 마찬가지로 계속 강조를 드렸죠. 자,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그래도 힘을 조금 실어줍니다. 뭔가 좀 강한 어조로 또 한 번 얘기를 해줍니다. 경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갑자기 어떻게 올라갔어요? 예, 25bp 자체가 네,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이 좀 나와줬습니다. 여기 25bp, 62%, 거의 63%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에요. 많이 올라왔거든요. 압도적인 그래프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조금은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사실 50bp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경기 침체, 고용지표 악화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게 좀 뭐가 있냐면 요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미국 경제지표에서 뭐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9시 15분에 ADP 고용 변화에 대한 그 지표가 나오는데요. 네, 이게 아마 꽤나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요거에 영향을 좀 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요거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목요일 저희 쉬는 동안 주간 실업자 총건수도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도 조금, 그리고 실업자 총건수 4주 평균치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요거 아마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선은 그 시장 지표들이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보셔야 될 게 요거 서비스 PMI 지표 같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꽤나 중요합니다. 여기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번 주 계속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조금만 이제 지표 자체가 예상치를 많이 벗어난다거나 부정적으로 나와준다면 시장이 또 흔들릴 수 있고요. 이 수치 자체도 갑자기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63%가량 25bp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 좀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게 또 어느 순간 또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상황 좀 안정적이긴 하나 저는 다음 주까지 시장 모른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내일도 쉬잖아요. 징검다리 연휴 맞아가지고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어요. 오늘도 뭐 물론 회복은 좀 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상황상 저는 조심해보자.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깨지게 된다면 1차적으로 이 코스피 라인입니다. 볼게요. 이거 코스피 일봉이고요. 2022년도 바닥자리부터 제가 그냥 라인 끝자락만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고, 만약에 시장이 단기 출렁임이 나올 경우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삼성전자의 외국인 증권사에서의 자꾸 뭐랍니까? 목표가 하향 보고서가 또다시 나옵니다. 이유는 뭐 디램이나 등등 해가지고 파운드리 시장 자체에서 뭐 삼성전자가 1위를 뺏길 수 있다 등등의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은 삼성은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삼성이 여기서 못 버텨주고 오늘은 그나마 윗골이 달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나마 작게나마 양봉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못 버텨주고 있어서 깨져버리게 되고, 오늘 터치를 사실 59,900원 터치했다가 올라왔잖아요. 더 내려가 버리면은 코스피 지수 자체를 흔들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싶지만 우선 제가 꾸준하게 뭐 산다면은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긴 하지만 조심해야 될 구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지만 급한 대응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급하게 대응하시면 안 되고 가능한 천천히 대응하는 시장이 되셔야 된다.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이번 주는 그야말로 이 고용 위크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밤에 발표될 이 미국의 9월 ADP 취업자 변동,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죠. 9월 고용 동향 보고서까지 계속해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전히 성급한 대응은 삼가셔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오늘은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이 중동 전쟁과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가장 먼저 이 중동 확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탄도미사일 180여 발을 발사를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 그간 지도부의 암살에 따른 보복이라고 천명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그만하게 된다면 더 이상의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이 앞으로의 확전 키를 이스라엘에게 넘기는 모습이 관측이 되었었고요. 또 자율주행, 현재 자율주행 테마 강하게 올라주고 있죠.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서도 이 FSD가 사용 가능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오는 10월 10일에 로보택시 공개까지 있는 만큼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섹터일 이 바로 자율주행.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바로 자세하게 분석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중동 전쟁 리스크 자체가 오늘 새벽이었나요? 어제 저녁이었나요? 이제 180여 발을 쐈습니다. 근데 이제 별다른 타격이 없고 거의 다 요격이 됐다고 이제 주장을 하기는 합니다. 자, 근데 모르겠어요. 뭐 그만둘까 여부는 모르겠는데 시장의 반응 자체는 우선은 이제 이 관련주들은 제가 한 3주 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려왔었어요. 11월 거의 한 십며칠부터 계속 이때부터 말씀드렸죠. 흥하해용 계속 보셔야 됩니다. 관련주로서 뭐 한국석유, 흥구석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석유는 추천도 드렸죠. 그리고 오늘 아마 제가 AS 해드릴 건데 좋은 수익이 났어요. 목표가를 도달했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이슈가 근데 이 오늘 좀 빠지긴 하는데 조금은 애매하긴 해요. 근데 흥하해운이나 대한해운이나 해운업 관련주들은 또 미국 쪽에 파업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파업 이슈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드렸습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파업을 하루만 해도 한 6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하루 멈추면은 회복 기간이 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이게 협상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실시간으로 좀 보자면. 근데 이게 뭘 일으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플레를 가져온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든 이거를 빨리 정리하려고 할 거예요. 아니면 골치 아프거든. 미국 정부에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경제 자체가 어떻게 가뜩이나 아슬아슬하게 지금 파월이 잡고 있는데 이게 파탄 날 수도 있거든. 내가 얘기했던 모든 게 깨져버릴 수도 있거든.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사실 현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리스크 하이한 게 현재 이 미국 동부 파업 이슈예요. 그래서 물류 이슈인데요. 우선 그래서 뭐 흥하해운은 거기도 껴있고 그다음에 중동 리스크도 같이 껴있으니까 이슈를 보고 좀 대응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움직임 자체가 조금 재미는 없어요. 장초반 움직임이 나왔다가 좀 빠지는 모습이지만 아직 추이상으로는 위로 좀 많이 열려 있는 모습은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조금 더 추이를 보자. 우리가 뭐 좀 하루 쉬고 또 금요일 날 장 열리고 다음 주 보아야 되긴 하지만 쉽게 이게 갑자기 밑으로 꺾일까? 상황적으로도 보더라도 손실이 나더라도 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베팅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다음 보면 흥구석유랑 한국석유인데요. 자,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흥구석유 보셔도 되고 또 한국석유 보셔도 되고 원하는 대로 골라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등이 나온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뭐 하면 된다고요? 정리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자, 급등 포인트에서 이제 지난 이미 수요일 날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끝자락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자리라고 표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9,000원 선? 왜냐하면 여기도 19,000원 살짝 살짝 모자랐던 돌파했던 자리고요. 여기 자리도 있고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게 돌려 세우면서 가다가 살짝 꺾였어요, 오늘. 근데 이게 오늘도 그래도 플러스권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위로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얼마나 많이 열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은 열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흥구석유도 좀 열려 있고요. 한국석유도 마찬가지로 좀 열려 있는 모습이 좀 나와요. 살펴볼게요. 자, 한국석유도 보시면은 오늘 출발은 좋았지만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추이상으로는 이렇게 요 그림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스라엘 쪽에서 이미 아직 칼을 빼들어가지고 썰고 있는 상황인데 또다시 공격을 할까? 일단 모르겠어요. 아예 그냥 뿌리를 뽑으려는 것 같은 이번에 제대로 하려는 것 같긴 해요. 뭐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쪽에서의 움직임 자체가 어떻게 될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추이상으로 크게 물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사인을 드렸었고 사인은 이미
꽤 오래전에 드렸어요. 이슈 자체가 이미 뭐 소멸되는 분위기로 약간 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이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한국 석유 보세요, 흥국 석유 보세요, 흥하유 보세요. 여기부터 오르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좀 가고 있다는 거. 거의 끝자락일까요? 근데 아직 공간은 좀 열려 있어서 조금 약간 기대감이 좀 더 있긴 합니다. 여기 자리가 이제 거의 끝자락이거든요. 2만 원 돌파 자리가. 한국석유를 제가 1.5%가를 2만 원 말씀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예수해드릴 건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고민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직 정리 안 하셨다면은 조금만 더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그다음은 스페코입니다. 근데 스페코가 좀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에요. 장 초반에 급등 나왔다가 바로 빠집니다. 올라가지 못했어요. 4,700원대 5,000원 사이에 급반등은 나왔다가 바로 고꾸라졌습니다. 여기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싶어요.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돌파가 저 자리를 강하게 나오려면은 거래가 나왔어야 됐어요. 근데 거래를 보시면요. 오늘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월요일은 이렇게 크게 터져줬지만 오늘은 요만큼. 이거 뭐야? 이 뭐 하는 거지? 자, 돌파가 나오려면은 이 거래량만큼 최소 나와줬어요.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뭐예요? 에이, 실망. 네, 끝나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모레나 해가지고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 추이상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스페코나 빅텍 관련 이런 전쟁 관련주들은 중소형주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매매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 사이버트럭 FSD 자율주행 이슈가 나와주면서 라이콤이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이에요. 자, 보시면 뭐가 다르냐면 얘는 왜 버틸까요? 아까랑 다르게 뭐가 있죠? 자, 보시면 라인은 여기 라인이에요. 44,700원대 여기잖아요. 현재 여기 자리가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거래량을 보세요. 이게 아직 오전이거든요. 거래량 보세요. 네. 돌파 시도가 나오는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 보시면 아직도 이게 활발하게 좀 움직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물량 자체에 대한 소화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이겨내고서 안 떨어지고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거 그래서 거래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분봉으로 봐볼게요. 분봉으로 보면은 1분봉입니다. 3분봉으로 볼게요. 추이 자체가 약간의 조정폭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깨졌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자, 1차적인 라인으로 봤을 때 조심해야 될 구간 여기 하나 보이고 여기 하나 보이는데 가격 전략으로 따져보자면 4,500원대 후반 정도 많이 이탈 나오면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싶은 자리가 있고요. 좀 더 짧게 본다면 이런 자리가 보이긴 하지만은 그건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또 난 더 버텨볼래 한다면은 4,400원 정도 근처가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은 이익 자리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버티는 흐름이 나오면서 좀 가고 있는 모습. 약간 좀 아쉬운 점은 21선, 20분봉, 3분봉 20선입니다. 약간 깨는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추이상으로는 아직 무너졌다 보기에는 살짝 애매해요. 근데 약간은 깨지고 있어. 근데 여기서 한 번만 더 돌리면 갈 수 있는 그림이 있어서 아직은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대응은 아직은 아니고 조금 여유 있게 한 4,600원 이탈 나오면 그때부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살아있는 종목으로 보이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조금 많이 힘듭니다. 오늘도 장 초반 좋지 않은 모습에서 등락이 너무 왔다 갔다 심해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도 오늘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2차전지 중심으로 해서 살아나는 모습이 좀 나와서 다행인데 또 이게 저희가 우리나라 하루 쉬고 나서 금요일 날 또 어떤 시장이 열릴지가 참 고민스럽네요. 그래서 대응 자체를 가능한 한 최소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천천히 하시고 그다음 다시 느긋하게 대응하시면 된다. 그래서 10월 중순부터는 시장 상황 보고 대응하기가 조금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응하시고요. 지금은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 계속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시고 있는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오늘장을 주도할 관심 테마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저희 화면 하단을 참고하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직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실 여러분, 내일 휴장을 앞두고 참 관망세 지금 커지고 있는 코스피인데요. 이런 여러분의 고민 저희가 완벽하게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아직까지도 창구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1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이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고민 저희에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들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이렇게 해서 저희 계속해서 이 김선윤 전문가님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도 정말 놀라운 상승률에 다시 한번 입을 떡 하고 벌리고 갑니다. 저희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이 중에서 시총 상위 대형주들을 저희가 꼽아서 이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 전문가님 가장 먼저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단을 보자면요. 종전에도 짚어주셨지만 이 삼성전자가 다음 주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인력 감축 소식에 이어서 또 맥쿼리의 목표가 하향까지 참 잡음이 많이 들리고 있네요. 사측은 이 인력 감축 소식에 대해서 일상적인 구조조정이다라고 좀 아무렇지 않게 대응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좀 4분기에 대한 레드 플래그로 봐야 할까요? 이게 그 시점 자체가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왜 하필 지금 시점에서 뭐 증권사 보고서 외국계에서 목표가를 그냥 줄 하향시키는데 왜 지금 시점에서 그러냐? 그게 아니냐? 뭐 시장 사실 금리에 대한 부분 얘기할 때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걸 비슷한 거죠. 결국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우선은 참 이게 어려워요. 삼성전자 보면은 오늘 그래도 돌려 세우는 모습은 나와줍니다. 너무나 괜찮아요. 괜찮지만은 사실 우리가 아직 이게 완벽하게 돌려 세우고 안정권으로 간 거야라고 판단하기가 많이 어려운 거죠. 자, 1차적으로 봤을 때 불과 라인을 잡고 제가 계속 대응을 하지만 주봉 라인 제가 이거 여러 번 그 10년 라인 제가 긋고 있잖아요. 이 10년 라인을 완성시키고 보는데 추이가 완벽하게 깨고 내려가는 자리가 나와서 10년짜리 이렇게 제가 라인 그었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봤을 때 주봉 상황에서 코로나 다 지나고 예전 코로나까지 왔을 때도 안 깨졌던 자리거든요. 이게 성장성의 지표라고 볼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암묵적 동의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리라고 말씀드려왔잖아요. 근데 이 자리가 최근 들어 자리는 많이 깨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포착이 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래도 완벽하게 조금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나름의 그런 자리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의 자리일까? 자, 주봉상 보시면 여기 라인 제가 그어드립니다. 잘 보시면요. 이 자리가 굉장히 키가 될 수도 있는 자리예요. 잘 보시면요. 저항 자리가 몇 번 많이 얽혀 있습니다. 보세요. 삼성전자 자리 보시면 22년도 때 이 자리 버텨주다가 쭉 빠졌어요. 그 다음 보시면요. 장대 양봉 오르기 직전 자리, 그 다음에 여기 버텼던 자리 하나 더 있고요. 여기 또 한 번 23년도 자리 하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핵심 자리예요. 가격적으로 따져보자면 한 6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는 6만 6천 원 정도, 그러니까 6만 5천 원 위로 가면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6만 6천 원 정도에 안착을 한 이후에 약간 횡보하면서 다시 올라갈 채비가 나와줘야 돼요. 예. 우선 이 자리, 6만 6천 원 자리의 회복 자체가 필수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게 삼성전자 차트상의 구조상으로는 나와줘요. 요게 나와줘야 돼요. 이제 하이닉스는 19만 원, 20만 원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약 6만 6천 원 근처 자리예요. 올라와야 돼요, 우선. 그래야 사람들이 조금은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보일 것이고 거기에 맞춰 상승이 나온다면 따라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삼성을 지금 현재가에서 대응하시는 거 좋긴 하지만 정말 안정적으로 사실 대응을 하실 분들이시라면 기다리셨다가 그냥 계속 기다리셨다가 아니면 금리가 3%대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던가 아니면 상황 보시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 6만 6천 원 가격대 나오면 그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 오히려 안전해요. 단 조건이 있겠죠. 찍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종가 맞추고 나서 그리고 약간의 횡보성이 나올 때 그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오히려 안전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약간 위태위태한 시기가 나오고 있는 게 좀 답답한 상황이다. 참고하시면 되고. 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현대차하고 기아, 특히 현대차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이제 지난 월요일 그저께 제가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꺾이고 다시 또 오늘 또 꺾였어요. 거의 3% 가까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추이 자체 라인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구간 항상 계속 제가 강조드려왔었던 여기 라인과 여기 라인 가격 전략으로 따져봤을 때 지켜야 될 라인들인데 그 하단까지 또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줍니다. 그래서 요 추이를 한 번 더 오늘 자리까지 괜찮지만 여기서 한 번 더 깨지면은 이건 또 손절 자리가 돼요. 뭐 물론 이제 이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겠지만은 손절하셨다가 다시 이 하단 자리로 올라올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자리가 또 나와서 현대차도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이 지켜주면서 가야 되는데 진짜 근데 안 좋은 차트가 뭐냐면 제발 이 차트는 안 나와야 돼요, 사실. 차트 대응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 공부하실 때 보시게 되는 게 이런 그림이에요. 얼추 이런 그림. 이런 그림으로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못 가고 무너져 버리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얼추 이런 그림으로. 여기서 몇 번 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이런 그림에서 무너지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돌려야 되거든요. 돌리는 와중에 또 깨졌거든요.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어떻게 과연 이겨낼까 되게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 회사에서도 이래저래 조정 환원책에 대한 부분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시장 자체가 받아주고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삼성이 오늘 그래도 반등이지만 아직까지는 믿을 수는 없다. 좀 더 상황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 이 아슬아슬한 움직임에서 오늘이 지난 이유, 금요일과 다음 주의 시장에서의 이 움직임 자체를 주목해야 된다. 근데 지금 뉴욕 증시가 새벽에 한번 흔들렸단 말이에요. 지표 상황에 따라서 또다시 저희가 이틀치를 봐야 되고 또 토요일 저녁에 토요일 아침 또 봐야 되잖아요.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상황상 참 어려운 시장이니까 어차피 시장 좀 느긋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거의 한 달, 두 달 넘게 현금 확보하세요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시장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안 좋잖아요. 제가 잘 맞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표를 잘 보고서 여러분들께 지금 현금에 대한 얘기를 몇 개월째 드리고 있나요? 근데 지금 보면은 다 맞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게. 그렇죠? 근데 앞으로 좀만 더 조심하자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좀만 참으시고 천천히 대응하시기를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마찬가지로 시총 상위 대형주들 오늘 다 함께 살펴보고 왔는데요.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냐는 문의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저희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또는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댓글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투자 고민 그리고 이 휴장을 앞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점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휴장을 앞둔 우리 시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든든하게 점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정호의 템베거 이 종목 상담 시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ABL 바이오 기다리고 있네요. 오랜만에 나와준 종목 29,200원 매수가 말씀해 주셨고요. 또 15%의 비중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요. 0.16%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31,050원 선에 거래 중인 ABL 바이오. 이 수익 구간이긴 하지만요. 속이 많이 쓰리실 것 같습니다. 이 매수 지점 이후로 23일 월요일 33,700원 선까지 좀 급등이 나와줬는데요. 좀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찾아와 주지 않을까 희망 걸고 저희 종목 상담 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가능할까요? 네, 고용암, 키트루다, ABL 뭐더라? 하여튼 자, 이슈가 좀 있는데 매수하신 구간은 나름의 전략적인 대응을 잘하신 것 같고, 다만 이제 방금 앵커님 얘기 들어보니까 기회가 한 번 더 올 거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한 번 더 상승을 주면서 갈 때 꼭 조심하셔야 될 게요. 이게 ABL 바이오의 전체 차트인데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이게 쉽지 않구나 올라가는 게.
왜 그럴까요? 지금으로 갈 때 여기도 한번 걸리겠지만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꽉 차 있고 여기도 꽉꽉 차 있어. 그러니까 돌파를 좀 강하게 보고 대응하면 좋은데 사실 현재 가격대에서도 여기서 한 번 더 가는 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3만 3천 원이나 3만 5천 원 이런 데 가격까지 올라가잖아요. 이게 슈팅 나고 올라가면은 계속 맞고 떨어질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가격대예요. 그래서 요거는 적당한 수익만 노리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가지고 계시는데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좀 오를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꼭 조심하셔야 될 게 그래도 요 자리네요. 29,500원쯤 될 것 같아요. 29,500원 정도. 그 자리를 종가로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그 자리가 계속 걸리는 자리로 눈에 보이거든요. 그 자리는 꼭 어떻게든 살아 나오셔야 되는 자리예요. 아쉽지만은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떨어져서 손절 날 수도 있는 자리니까 29,500원 자리면 지키시고 한 33,000원, 35,000원 가는 거 한번 보고 욕심내지 마세요.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자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다음으로는 포스코 DX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6,833원 그리고 15%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보합권에서 머물게 되면서 이 35,500원 선까지 밀려난 포스코 DX. 이 지난주였죠. 밸류업 지수에 KB금융은 빠졌는데 또 포스코 DX는 편입이 되게 되면서 이 2차 전지주 강세와 함께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갔지만 이번 주 들어서 다소 밀려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60일선까지 밀려나고 있는 포스코 DX. 다시 한번 좀 매수가까지 수복이 가능할지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네, 포스코 DX는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유하시면 돼요. 보유하시면 되고 시장에서 봤을 때 지금 오늘 에코프로 비롯해서 2차 전지주들 좋은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지만 IT 쪽보다는 그래도 이미 다 빠졌다.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 지금부터는 실적이 어쨌든 간에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어쨌든 간에 신경 안 쓰고 2차 전지주들의 상승 흐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지금 굉장히 조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나름 높잖아요. 수치상으로는 높은데 해리스 후보가 되고 나면은 시장이 좀 흔들릴 수도 있고 트럼프가 되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대통령이 되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상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는 별다른 문제만 없다면 상승은 줄 거예요. 다만 걱정인 것은 시장이 조금 많이 흔들릴 가능성도 열어둬야 돼요. 근데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2차 전지주들은 버텨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 포스코 퓨처에 포스코 엠텍의 추천주들을 드리고 좋은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추천주들을 요 종목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DX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포스코 DX는 제가 일단 선택은 안 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추천할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문제 없습니다. 홀딩하시고 계시고요. 매수가 위로 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때부터 봐야 돼요. 매수가가 위 라인이 걸쳐 있어요, 상당 부분. 그래서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4만 원대까지는 별 문제는 없겠는데 올라갔을 때 4만 원 보고 요거 정리하기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매수가 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 자세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계속해서 저희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신청 주고 계신데요. 아직까지도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 화면 하단의 전화번호를 참고를 하시거나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고민 저희에게 들려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어서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이 랩 지노믹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보는 종목이네요. 이 4,500원에 10%의 비중 만나볼 텐데요. 지금 바로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랩 지노믹스 0.75% 약하게 밀려나게 되면서 3,3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좀 워낙 고점 라인 부근에서 진입을 하셨다 보니까 좀 마음이 많이 쓰이실 것 같습니다. 이 지난 8월 중순쯤 좀 진입을 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아이고 이게 이게 제 방송을 자주 보셨던 분이시라면은 다 고점 찍었을 때 거의 이쯤부터는 제가 이때 8월 달에 한참 코로나 관련주들을 제가 많이 대응을 했고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더 이상 얘기를 제가 안 했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서부터 쭉 빠졌거든요. 자, 우선은 그 부분 좀 많이 아쉬워요. 근데 이제 우선은 이슈가 FDA 이슈가 좀 생겼어요. 판매에 대한 이슈 자체가
또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그저께 올라가고 오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연속성을 부여할지 여부가 조금 많이 궁금하긴 한데 저는 우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 뭐냐면은 바닥에서 이제 돌려 세우면서 갈 때 절반 정도의 회귀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4,000원 정도까지는 어찌 한번 비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4,500원은 좀 많이 애매한 거지 상황상. 근데 여기다 근데 이거를 단가를 낮추신다고 해가지고 매수하면 안 돼요. 그럴 상황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셔야 되고 돌려 세우면서 올라오면은 10% 안쪽으로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손실을 보시고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에 수익 나신 게 있으시다면 그 종목들을 가지고 수익 나신 금액만큼 이 종목을 덜어내는 전략을 취하면서 계좌를 뭐예요? 제로로 만드셔야 돼요. 손실 없게끔. 이 방법을 하시면서 계좌 복구하시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우선은 상승 가능성은 있으니까 기회가 한 번 더 왔으니까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거래가 붙었어요. 붙으면서 안 죽었어요. 이거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차트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홀딩해 보시고 4,000원 넘어가면은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들어와 있네요. 현재 매수가가 196만 6,600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셀트리온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29만 3천원 선에 거래 중인 셀트리온, 참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네, 셀트리온이시고요. 20만 원 정도 보여 계시네요. 문제 없습니다. 그냥 장 빠져서 그래요.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보시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10만 원 넘어가다가 다 100만 원 아래 다시 내려왔거든요.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근데 절대 안 죽습니다. 안 죽고 움직임 나올 거예요. 다시 나올 건데 얼마를 이제 목표가를 삼으셔야 되냐면 이번에 살짝 내려오면 19만 원 선 근처, 19만 원 아래 살짝 깨질 수도 있어요. 놀라지 마시고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오면서 21만 원, 22만 원 가는 걸 봐야 돼요. 21만 원만 종가 안착하면서 가는 모습 나오면은 크게 갑니다.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잘 보십시오. 이게 박스 자리였고요. 다시 한번 박스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박스가 그래도 좀 높아졌어요. 일전보다는 좀 달라요. 살짝 레벨업을 했다 볼 수가 있는 자리거든요. 약간 단계별로 횡보하고 있지만서도 큰 구조상의 추이는 올라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다음 레벨업 구간은 22만 원 자리가 될 수 있어서 저는 홀딩 해보자 말씀드리고 당연히 홀딩이지. 홀딩 하시고요. 기다리시면 저기 자리 넘어갑니다. 24만 원짜리 넘어갈 거니까 시간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 종목 상담 자리 남아 있나요? 물어보고 계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아직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해 주시거나요. 보다 간단한 방법이 있죠.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이 단가, 그리고 비중까지 3가지만 남겨주시면 저희 바로 순차적으로 접수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고민 저희에게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농심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39만 원에 또 1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볼게요. 0.78%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이 38만 2천 원 선에 거래 중인 이 농심. 아무래도 이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또는 지난주쯤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저희 앞으로의 농심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뭐 실적은 작년이랑 고만고만하고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회사고 조금 K푸드 바람이 불었던 시기도 있었고 요즘에 이 종목은 어떻게 됐나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5월달 급등 나오고 잘 버텨주네요. 크게 안 밀리네. 근데 바람이 불고 나서 한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농심은 조금 많이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서 사실 이 구간대 자체에서는 더 이상 크게 밀릴 가능성은 많이 제한적이에요. 좀 제한적이라서 저는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구조상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여기 라인이네요. 안 밀릴 자리네요. 보유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43만 원, 44만 원 선까지는 올 거예요. 여기 라인 본 겁니다. 딴 데 안 보고 여기 봤습니다. 여기를 본 건데 왜 여기를 봤냐면 여기 하단 자리 찍혀 있는 자리가 한 10개 정도 자리가 나오고 그다음 돌파 시점에 하나 걸리고
여기에 바닥 자리 체크되는 자리에 고점 자리까지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한 44만 원 정도 자리가 기다리면 올라오는 저항선 자리가 돼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갈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놔두시고 계시면 돼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홀딩하고 계시면 44만 원대 근처 올 거예요. 그때 다시 연락 주시고요.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오랜만에 나와줬네요. 현재 매수가가 49,000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67%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이 37,600원 선에 거래 중인 스튜디오 드래곤 앞으로의 주가 흐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볼지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요즘 먹고 살려면은 OTT도 활발해야 되고 뭔가 시장에서 뭐 영상미가 넘치는 그런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야 되는데 요즘에 OTT에서는 가장 핫한 게 넷플릭스 쪽에도 흑백 요리사가 있잖아요. 되게 핫합니다. 아직 제가 화요일 건 못 봤는데 자 우선은 스튜디오 드래곤도 넷플릭스 쪽에 어찌됐든 매출을 연계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구조상의 흐름을 봤을 때 뭔가 대작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수급적인 부분이 긍정적으로 유입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 보면은 약간 그래도 조금 상승하는 이유가 여러 그런 이슈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보면 매수가는 49,000원이세요. 49,000원이신데 여기까지 회복을 하는데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차트 전체 펼쳐보니까 한 49,000원은 아니고 5만 원, 6만 원 근처 자리가 바닥 인식이 됐었던 자리 맞네요. 한 6만 원 정도 가까운 자리, 5만 5천에서 6만 원 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거기 자리가 한번 이탈이 한번 나왔었다가 죄송합니다. 다시 볼게요. 자, 이탈이 한번 나왔었다가 회복을 줬지만서도 여기서 못 돌렸네요. 못 돌리고 다시 깨져버리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매수하신 가격 있죠. 거기가 1차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도 기다리시면은 49,000원, 5만 원 정도까지는 올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해서 한 번 더 레벨업하고 가기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반등이 나오면 5만 원까지 왔다 칩시다. 5만 원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기다리시면 되고 올라왔을 때 이 5만 원짜리에서 아까 저 앞에 보시면은 5만 5천 원부터 6만 원짜리가 바닥 인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부작 올라가면서 이 자리에 안착을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5만 원까지 오고 나서 5만 5천 원, 6만 원 가는 걸 봐야 돼요. 근데 별다른 문제 없이 매수가까지 올 거예요. 그래서 우선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시간은 걸려도 올라올 테니까 그대로 홀딩하도록 할게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홀딩하고 계시면 올라올 거예요. 네. 다음으로 이어서 한화 시스템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19,200원 그리고 2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볼게요. 현재 0.62% 파란불 켜면서 17,700원 선에 거래 중인 한화 시스템.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설계해 주실까요? 네, 매수가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시장이 조금 힘들어서 좀 꼬이는 거였는데 매수가가 최근에 매수하신 거면 잘못된 건 아니고요. 매수를 잘하신 축에 속하신 게 맞아요. 반등 나오기 직전이었으니까. 근데 하필 또 시장이 얻어 터지다 보니까 힘들었던 거고. 기다리면 올라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실적으로 증명을 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올 건데 이번에 뭐 약간 밀릴 수도 있겠지만 올라온다면 다시 2만 원대 이상으로 슈팅이 나올 거예요. 2만 원대 넘어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자세히 봐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 미처 다 도와드리지 못한 채로 아쉽게도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이어서 저희는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초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 저희는 그러면 또 휴장 앞두고 지난 종목들 다시 한번 튼튼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겠죠? 어떤 종목이 가장 먼저 기다릴까요? 네, LG 생활건강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주가가 오늘도 반등을 좀 다시 한번 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약간 밀리는 듯 했지만 그래도 상승 그림을 그려줍니다.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역시나 계속적인 홀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다음에 아모레쥐는 갑자기 조금 하락이 나왔어요. 흐름이 나쁘진 않았는데 급락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 기다리면 올라올 건데 이쯤에서 수익이 만족하신다면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요거는 개인 판단으로 맡기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조금 더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오늘의 급락은 좀 많이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져가 보자 의견 드릴 거니까 3만 원까지 계속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요.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자, 보시면 이것도 추이적으로는 아직 문제가 전혀 없어요. 물론 이제 월요일 날 윗골이 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했지만 오늘 다시 조금이나마 상승 주고 있고요. 2차 전지주들에 있어서 포스코 라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스코 퓨처엠, 엠텍,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DX 등등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한번 꼭 홀딩해 보십시오. 아마 좀 시간은 조금은 걸려도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 이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엑시콘인데요. 자, 엑시콘은 반등 실마리가 조금 기다려보려고 하는데 움직임이 없네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참아보고 더 만약에 반등이 없다면은 그냥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맞고 제가 아마 라인을 잡아드렸을 건데 그 라인에 대한 이탈이 13,000원 잡아드렸던 것 같은데 이탈이 살짝 나오긴 했거든요. 고민되네요. 네, 난 금요일이나 다음 주 보고 대응할 테니까 우선은 기다려보시고 수익 만족하시면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은 이제 한국석유 볼 건데요. 자, 오늘 이제 급등이 좀 나왔어요. 아침 초반부터 해가지고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좀 되니까 너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은 더 갈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목표가 달성에 만족하시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사실 이게 중동 리스크 자체가 쉽게 꺾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한국석유뿐만 아니라요. 저는 흥하해온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오늘도 올라갔다 떨어지긴 했지만 차트 추세는 아직 안 깨졌거든요. 갑자기 이스라엘이 그래 그만 싸우자 할까요? 전 아닐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살아있다. 미국의 파업 이슈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에 참고하시고 항상 이게 하루 만에 이틀 만에 해결되면은 50년에 파업을 하겠어? 그렇죠? 뭔가 아주 강한 드라이브를 하지 않을까. 요구하는 게 많을 거니까. 그래서 혹시나 좀 더 추이 보시고요. 이쪽 중동 전쟁과 미국 파업 관련해서 물류 파업 관련해서는 이 흥하해운과 대한해운 등등이 껴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꼭 보셔라. 이렇게 오늘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간 종목들 다 같이 살펴보고 왔는데요. 저희는 그러면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들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그리고 저희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고 왔는데요. 저희는 그러면 정말 아쉽지만 어느덧 인사드릴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미증시의 B컷, 그리고 중국 증시 부양책에도 우리 증시 소외된 모습 계속해서 관측이 되어주고 있고요. 또 코스피 지수 미국 항만 파업과 더불어서 중동 리스크에 여전히 약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장 여전히 확인이 필요한 시장이고요. 이번 주 고용 지표까지 계속해서 체크 바랍니다. 현금 확보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까지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내일 하루죠. 이 휴장 잠시 후 하루 동안 쉬었다가 다시 한번 금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